김종현의 스포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야구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의 정 PD죠.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NC와 두산의 이 한국 시리즈가 정말 매 경기 엄청나게 쫄깃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쉽게 끝난 경기가 없었습니다. 1차전은 이제 루친스키, 호투 그리고 나성범이 4안타를 치면서 NC가 가져갔는데 2차전에서 또 재밌는 일이 있었죠. 예. 더블아웃이 무려 5개가 나오면서 두산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영하 선수가 흔들린 점이 좀 아쉬웠고요. 3차전 같은 경우는 김재호가 또 활약을 하면서 코리안 시리즈 2경기 연속 MVP라는 또 진기록을 세웠고요. 예. 4차전에서는 00년생인 갓 20살이 된 송명기의 역투와 루친스키가 불펜으로 투입되는 초강수를 보여주면서 NC가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6차전까지 확보된 한국 시리즈가 됐어요. 그렇죠. 최소 6차전이고 7차전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불펜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영하가 흔들리고 있는 두산 그리고 루친스키랑 라이트가 오늘도 이제 라이트가 불펜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불펜 카드까지 써야 되는 NC 입장에서는 불펜 문제가 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평균 자책이랑 타율은 모두 NC가 우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NC는 실책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죠. 예. 노진혁, 박성민 그리고 투수인 김영규까지 실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두산은 실책이 단 하나고 호수비도 나왔잖아요. 박건우가 홈에서 양의지를 잡아내고 조수행의 점핑 캐치, 김재호의 호수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2승 2패로 호각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작은 변수가 있다면 네. 오늘부터 휴식일 없이 3연전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수비적으로 체력이 힘든 포지션이 바로 포수잖아요. 네. 이 양 팀의 포수들이 공수에서 맹활약 중인데 오늘도 양의지가 홈런을 쳤잖아요. 이 포수들의 체력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두산의 이점이 있다면은 이 에이스인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4일 휴식과 5일 휴식 시에 성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셋으로 진행되는 시리즈 일정상 5일 휴식을 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두산에게 있어서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연한 얘기지만 5차전의 승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그렇죠. 5차전 승리 시 우승 확률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과거에 총 11번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9번이 5차전 승리팀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차전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두산이 지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두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좋은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2번의 5차전 패배 후 우승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95년 오비베어스였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오늘 이기면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패배한다 해도 6, 7차전을 모두 가져간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자, 구창모 대 플렉센의 선발 투수 맞대결이 관심을 모았는데 초반에는 참 네. 멋진 투수전이었어요. 그렇죠. 플렉센 같은 경우는 4회 투아웃까지 퍼펙트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회 말에 박성민의 빗맞은 타구를 직접 슬라이딩 캐치하면서 호수비를 하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국차모 같은 경우는 2회 초 1사 2, 3루, 3회 초 2사 1, 2루, 5회 초 2사 2루 등 계속 위기가 있었는데 네. 좀 지혜롭게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5회 말에 알테어의 적시타가 나왔고 6회 말에는 양의지의 투런이 나오면서 플렉센이 좀 먼저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는 7회 초로 진행 중인데 여기서 그럼 한국 시리즈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고척돔에 취재 중인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연결해 볼게요. 정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수들만큼이나 기자분들도 많이 지치실 텐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휴식일이었는데요. 큰 문제 없이 한국 시리즈 기자들도 잘 취재 중이고요. 저도 어제 하루 푹 쉬면서 에너지를 좀 충전한 상태고요. 벌써 이제 5차전까지 왔는데요. 이제 남은 2경기, 한 시즌의 끝이 이제 2경기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수들이나 기자분들은 참 다행인 건 날씨 추운데 고척돔이 있어서 그래도 할만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KBO 관계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 시리즈 지금 잠실에서 진행됐으면 저희 어떻게 지금 기사를 썼을까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기를 보신 팬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고척돔 그라운드 영상이 한 25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가 지금 반팔 차림으로 경기를 하고 있을 정도고요. 그라운드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취재진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시즌에는 이게 홈플레이트 뒤에서 관중석에서 이제 기사를 쓰는데 현재 추위 걱정을 안 하고 아주 편하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시즌도 한국 시리즈가 5차전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내일하고 모레 이제 3연전으로 5, 6, 7차전이 이어지는데 이제 2경기 남았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국 시리즈 우승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게 언제였냐라고 떠올려 보면 한 2009년 그 기아가 우승할 당시에 SK와 7차전까지 갔거든요. 네. 그 당시 7차전 승부도 끝내기 홈런 나오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극적으로 끝났는데 저는 그 11년 전 기억이 지금 좀 떠오르게 됩니다. 네. 참 팽팽하게 진행되고 동점인 상황이지만 4차전 승부를 통해서 NC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이제 양팀 감독이나 대표 선수 인터뷰만 봐도 현재 분위기를 살짝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여유가 있는 쪽은 4차전에서 이제 승리한 NC 쪽이었는데 이동욱 감독은 일단 뭐 단기전은 기싸움, 디테일 싸움이 아니냐는 질문에 양 팀의 실력은 비슷하다면서도 오늘은 반드시 이기는 데 집중하겠다. 뭐 뻔한 말이긴 하지만 그 목소리에 상당히 힘이 실려 있었고요. 반면 김태형 두산 감독은 조금 단답형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5차전 승리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5차전 승리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답형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점수로도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차전에서 두산 타선이 침묵한 게 더욱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시리즈 들어서 요즘 야구가 이제 큰 것 한 방에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자랑하는 왼손 거포 라인이죠. 김재환, 오재일 선수가 좀 침묵하는 것이 큽니다. 이게 지금 이 두 선수의 침묵을 두고 시프트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재환 선수나 오재일 선수가 나오면 투아웃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3루 쪽을 아예 비워놓고 유격수 자리에 3루가 자리하는 극단적인 시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눈여겨볼 것이요. 이게 그냥 뭐 시프트는 아무나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NC의 이 시프트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카운트마다 시프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이게 이제 결국 그 두산 타자들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로 4차전에도 김재환, 오재일 선수가 무안타로 묶였고 오늘도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동욱 감독이 약 15일 정도 쉬면서 치밀하게 이번 한국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이 치밀한 시프트가 두산 강타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김재호 선수의 방망이는 뜨겁네요. 김재호 선수 지금 2, 3차전 그 MVP가 됐고요. 방망이 활약도 지금 대단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김재호 선수가 이 팀 내 리더로서 역할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게 김재호 선수의 팀 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뭔가요? 엄마입니다. 엄마요. 예, 그만큼 그 베테랑 선수로서 선수단 안살림에 큰 도움을 이렇게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김재호 선수는 이런 큰 경기에서도 자기가 먼저 희생해서 먼저 나가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단에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다 챙깁니다. 너 이거 좀 그래 보인다?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선수단 관리하는 이런 분위기가 두산 선수단을 좀 잘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경기 전으로 만나보셨나요? 일단 2, 3차전 이제 히어로가 됐기 때문에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참 김태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했음에도 팀이 이겨서 좋다. 좋은 활약을 펼치게 된 것은 다 팀 때문이다. 동료들 때문이다. 이렇게 공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해서 좀 우쭐할 법도 한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 이게 존경받는 베테랑 야구 선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김재호 선수에게 진짜 저는 제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김재호 선수가 한국 시리즈 끝나면 두 번째 FA 자격을 얻게 되잖아요. 김재호 선수가 내년에 우리 나이로 이제 37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많은 나이가 타 팀으로 이적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프랜차이즈 스타였다가 돈 차이로 타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이 은퇴식 없이 좀 초라하게 현역에서 은퇴한 케이스가 종종 있잖아요. 예. 김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금액을 받기 이적하기 힘든 나이이고 무엇보다 김재호 선수가 두산 왕조의 절대적인 공신입니다.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두산 잔류가 저는 개인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나저나 NC는 참 이번 시리즈 매 경기 실책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고척돔에 대한 이 적응 이것도 한몫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에는 16일 동안 이제 창원에서 좀 몸을 만들다가 이렇게 고척으로 왔는데 고척에서 4경기를 치른 반면 두산 같은 경우는 8경기를 지금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척
그라운드 자체가 인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고 또 바운드 맞추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NC 선수들이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5, 6, 7차전에서는 아마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흐름을 NC 쪽으로 살짝 바꿔놓은 가장 큰 역할을 한 NC 선수 누구라고 보시나요? 양의지 선수 아닐까요?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 없이 다른 뭐 기자나 전문가들도 말씀할 것 같은데요. 뭐 4차전에서도 결승타를 때렸고 오늘도 양의지 선수가 결정적인 한 방을 지금 때려가지고 3대0을 앞서고 있는데 양의지 선수는 진짜 두산 선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어떤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지금 양의지 선수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NC의 지금 젊은 투수들이 송명기 선수, 구창모 선수가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을 던질 수 있게 팀을 이끌고 있는 포수로서 이런 점들이 참 양의지 선수 이 맛에 현질한다 말이 요즘 계속 나오는데요. 네, 양의지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정현호 PD도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 해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정현호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화요일 날 저희 정 PD와 김 기자 시간에 5차전 또는 6차전에 끝날 것이다라고 NC의 우세를 점쳤는데 좀 예상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승 3패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승 3패 NC 우세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4승 3패로 본 게 양 팀의 전력이 팽팽합니다. 그리고 가을 야구 경험 그리고 2016년 맞대결 경험에서 두산이 앞서서 전력상으로는 NC가 좀 앞서 있지만 두산이 만만치 않다. 이래서 4승 3패를 예약했는데요. 일단 NC 타선이 그래도 좀 더 여유가 있고 선발 투수들이 토종 선발 투수들이 지금 송명기, 구창모 선수가 확실하게 잘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NC가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7차전까지 가면 관중들이 함께해야 되는데 지금 팬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시리즈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 다시 2단계로 되면서 지금 뭐 온라인 티켓팅도 지금 2번이나 이렇게 다시 하는 게 됐는데요. 지금 KBO 직원들, 뭐 구단 직원들 다 좀 망연자실하는 분위기입니다. 포스트 지금 배당금에서 이제 선수단의 이제 우승 상여금이 또 결정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이 결정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다는 점. 특히 KBO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뭐 기존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등. 근데 좀 그거에 상황이 너무 나빠지면서 좀 양측, 뭐 KBO 측, 뭐 다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다른 팀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한화의 외국인 감독 선임 얘기도 나오는데 한화 구단의 정통한 정세영 기자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정민철 단장이 이제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어젯밤부터 알려지면서 하나 외국인 사령탑 선임이 이뤄질지가 이제 지금 하나 팬들이 촉매의 관심사로 이제 떠올랐는데 당초 하나는요 국내 사령탑을 좀 선임할 예정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단 창단 이후 첫 40대 사장이죠 박찬혁 사장이 오면서 외국인 감독으로 기조로 바꿨고요. 그리고 정민철 단장이 이제 미국 현지로 출국해서 외국인 감독 후보군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 구성도 다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출국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 정민철 단장은 11월 26일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이 귀국 일자가 좀 뒤로 밀려진 걸로 다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 감독 선임 작업에 좀 뭔가 이제 소정의 성과를 하고 마지막 조율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저래 방출은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보강은 그렇게 서두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구단에서 보기에도 지금 하나가 코칭 스태프도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많은 코치가 나갔거든요. 지금 마무리 캠프는 또 시작한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라고 하는 다른 구단 관계자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하나 구단 입장은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 지금 기존에 있는 코치들로 충분히 마무리 캠프를 잘 치르고 있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가 끝난 뒤에 또 이제 코치 이동이 좀 더 한번 올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영입해도 내년 시즌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프로야구에 보는 구조조정 바람은 이제 좀 주춤해졌을까요? 일단 뭐 대부분의 구단들이 지금 다 맞췄는데요. 지금 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한 뒤에 아마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뭐 코치나 선수에서 몇 명 또 방출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한 일주일 사이에 다시 구조조정 바람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기사가 많이 뜰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소속팀을 찾는 선수들이 많지 않아 보여서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용규 선수, 안영명 선수가 각각 키움과 KT로 갔는데 나머지 선수들의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송강민 선수나 박지수 선수 같이 1군 커리어가 좀 있는 선수들도 제가 타고난 단장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면 거의 관심이 없다,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답변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키움에서 방출된 27살의 외야수 김규민 선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방출된 선수들이 새 직장을 찾기는 좀 힘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자, 시즌 끝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기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척돔에서 한국 시리즈를 취재 중인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연결해서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월요일에 야구 한 잔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세영 기자랑 외국인 감독 얘기해봤는데 야구 팬으로서 업계 종사자로서 네네. 양측 면에서 네. 정현호 PD는 환영하는 쪽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을 선수들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외국인 감독과 경기를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우리나라 KBO리그 선수들을 해외에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가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게 된다면 KBO리그 최초로 2명의 외국인 감독이 같이 뛰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기아 팬으로서 맷 윌리엄스 감독이랑 함께한 첫 시즌은 어떻게 보셨어요? 선수단 뎁스가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기아가. 예. 그 점을 감안하면 좀 만족스럽지만 내년 시즌에는 기존에 있던 아쉬운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좀 새로운 얼굴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나마 뭐 다행인 점이 있다면 에런 브룩스와 내년 시즌에 함께하게 됐어요. 이번 오프 시즌의 가장 성공적인 영입이죠. 예. 가족의 교통사고로 중도 귀국했던 브룩스가 총액 120만 달러에 이제 기아에 남게 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브룩스는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팀들 관심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분명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브룩스 선수가 시즌 중에 가족 사고로 인해서 바로 귀국을 하게 됐는데 기아 구단이 좀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답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리 같은 것이 분명히 재계약을 하는데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내년 시즌에도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 밖에도 스트레일리라든지 로하스, 켈리 이런 선수들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아마 좀 이렇게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롯데가 새로운 외국인인 앤더슨 프랑코 선수를 영입했죠. 이걸 보면서 롯데 팬들은 스트레일리 유출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스트레일리, 켈리뿐 아니라 요키시, 루친스키, 뷰캐넌, 알칸타라 이런 각 팀의 외국인 에이스들은 언제나 유출 가능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네. 뭐 롯데나 LG 외에 다른 구단들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하니 선수가 지도자로 삼성에 복귀한다고요. 그렇죠. 삼성 구단은 오늘 박하니에게 코치 제의를 했고 입단이 확정됐다. 올해 안에 선수단과 인사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당연히 음주운전이니까 예. 동정의 여지는 없죠. 하지만 이후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좀 바람직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구로 보답하겠다 이런 멘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죄송하다. 앞으로 이제 뭐 성실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만 좀 태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팬들이 그래도 좀 마음이 더 그나마 그렇죠. 열리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 시리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상황 짚어볼까요? 스코어는 여전히 3대 0인데 두산 투수진의 변화가 좀 있죠. 플렉센이 내려가고 최원준 선수가 이제 등판을 했다가 다시 홍건희 선수로 교체가 됐고 지금 다시 홍건희 선수가 내려가면서 두산의 네 번째 투수가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5차전 포함해서 정현호 PD는 어떤 선수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역시 두산은 김재호죠. 뭐 수비도 수비지만 김재호 하면은 그동안 수비였는데 네. 공격력이 좋은 김재호의 모습은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NC는 오늘 선제 적시타를 친 알테어인데 이 알테어가 8번 타자를 칩니다. 이렇게 잘 치는데. 예. 그래서 대부분의 팬들은 타순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희한하게 8번만 벗어나면 귀신같이 못 칩니다. 네. 뭐 8번 자리에 꿀 발라놓은 것 같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공포의 8번 타자라고 많이들 하시던데. 맞습니다. 양 팀의 또 젊은 투수들 활약도 쏠쏠해요. NC 송명기가 있다면 두산에는 이승진과 김민규가 있잖아요. 2차전에서 절치절명 위기에 올라와서 막아내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신인이고 긴장될 법도 한데 인터뷰를 보니까 막상 마운드 올라가니까 긴장감이 사라지더라. 이런 대담한 인터뷰를 한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또 아쉬운 선수들이 있다면요? 역시 두산은 페르난데스의 부진이죠. 모든 좌타자들인 이 오재일, 김재환, 페르난데스까지 다 부진하면서 두산의 특징인 좌타 라인이 부진하고 특히 박건우의 부진은 매년 지금 한 5년 연속 부진하고 있거든요. 김태형 감독이 인터뷰에서 박건우 부진은 연례 행사인데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고 NC는 박성민의 수비 부진이 좀 아쉽죠. 뭐 타격이야 사이클이 있다지만 고질적인 이 손가락 부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수비에서 거듭된 송구 미스가 나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박성민 대신 나선 지석훈 선수가 공백을 어느 정도 잘 메우고 있네요. 그렇죠. 4차전에서 쐐기타를 치기도 했고 오늘 이제 그 박민호 선수가 좀 송구에서 불안한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박민호 대신 2루수로 출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프로 18년 차라면서요? 프로 18년 차인데 코리안 시리즈에서는 16년 만에 첫 안타를 쳤습니다. 좀 신기한 게 그동안 소속팀이 뭐 현대, 히어로즈, NC 이런 강팀들만 거쳐갔는데 16년 만에 첫 안타를 쳤다는 점도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참 두산은 이영하 선수가 아무래도 부진을 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불펜이 양팀 다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이 점이 그렇죠.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가용할 수 있는 투수 아마 또 총동원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유희관이라든가 함덕주, 이영하 선수에 대해서는 거의 기용하지 않겠다. 예. 김태형 감독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박치국, 이승진, 홍건희 등 기존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현승 선수가 두산의 네 번째 투수로 올라왔네요. 자, 현재 이제 7회 말이 진행 중이고요. 점수는 네네. 그대로 3대0 투아웃 상황입니다. 네. 6차전 선발은 누가 될까요? 1차전에 나왔던 루친스키와 알칸타라가 다시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6차전으로 간다는 건 둘 중에 한 팀 어느 팀이든 벼랑 끝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에이스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은 양 팀에게 그나마 좀 다행일 것 같습니다. 남은 이제 오늘 경기도 그렇고 남은 그 6, 7차전에서 네. 어떤 선수가 딱 나와서 이 승패를 뒤집거나 아니면 네. 정해버릴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두산은 이 고척에서 야구하는 게 좀 아쉬울 거예요. 오재일이 마산에서 성적이 장타율이 1.192, OPS는 무려 1.828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잘하는 오재일이 고척에서 좀 살아나야 될 것 같고 NC는 대타 자원들을 좀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김성욱이나 모창민 같은 선수들이 우타 대타로서 한 방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한국 시리즈 경기 상황을 중심으로 함께한 이번 주 야구 한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PD는 내일 또 뵙겠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챙겨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